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이제 2011포인트 49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1월 2일에 장이 시작됩니다. 내년도 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 마지막에 상승하는 흐름이긴 했지만 연말 치고는 좀 부족한 랠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1월 효과인데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효과, 이 역사상으로 보자면 1월 그 주가 상승률이 이제 확률이 60%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유의미한 확률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주식 시장에는 대중의 지혜를 역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전략들을 보자면 내년에 대한 너무 장밋빛 전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 염두에 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도 역시 핵심은 환율이 될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 이슈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가 지속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막히는 흐름인데 원화는 박스권에서의 현재 등락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원화 강세 부분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고 원화가 약세로 진행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국내 무역수지 22개월 연속 무역 흑자 나타내면서 약세도 좀 제한적인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원화가 박스권에서 이동된다 했을 때 원화가 강세로 지속될 것 같으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원화가 약세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모멘텀도 있겠지만 원화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역시 현재 지루한 코스피 시장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지루한 박스권의 코스피 흐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철저한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봤을 때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 수혜주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미국의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고 경제 지표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빠른 성장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미국 소비의 핵심은 역시 IT주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들보다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기처럼 조금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유통주의 경우 백화점은 이제 아울렛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부분, 마트 같은 경우 이제 좀 정부의 압박이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 반영됐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주목해야 될 포인트, 미국 소비 수혜주, 유통주 두 가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좀 만나봤고요. 코스닥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내년 초반이 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정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기술적인 흐름과 그간에 빠졌었던 하락폭을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반등의 폭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함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시각 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올해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좀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난 금요일장부터 어느 정도 양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하방을 조금 더 압력받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지켜낸 이후에 바닥을 좀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갖춰놨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1월에는 배당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일정 부분 배당을 노렸었던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그의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을 말하는 것이 바로 1월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월 효과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1월에는 CES 가전 박람회라든지 이런 IT 중소형주들과 관련돼서 조금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슈들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도 조금 핵심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함께 좀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쪽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다만 올해 1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시크리컬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반등을 강하게 시연을 했었다가 1월 딱 접어서면서부터는 4분기 어닝 시즌에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했었던 경험이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전반적인 어닝 시즌 분위기가 아주 좋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4분기 예상 실적 정도는 함께 좀 확인해 가시는 연초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연초 반등의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JT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